일만 연산군이 사도세자를 처단한 충격적인 순간, 그 비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의 가장 폭군으로 기억되는 연산군이 왕좌를 노리던 사도세자를 직접 처단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말이죠.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며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인물이 하나의 비극적인 서사 안에서 얽혀 있다는 사실, 듣기만 해도 역사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휩싸이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사실 연산군과 사도세자는 조선 역사 속에서 무려 2세기 가까이 떨어진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이 기묘한 문장이 던지는 질문의 이면에는 조선 왕실의 가장 잔혹하고 처절했던 비극이,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가 깊숙이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시작점으로 삼아 왕좌의 영광과 그 뒤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두 인물, 연산군과 사도세자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작정입니다. 특히 왕이 될 수 없었던 비운의 왕세자 사도세자가 도대체 왜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뒤주 속에서 맞이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이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거대한 충격과 깊은 여파를 남겼는지, 그 전말을 단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면밀하게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역사적 오해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한 왕실의 비극이 어떻게 당대의 정치와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복잡다단한 전말을 흥미진진하게 따라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 가장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운명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조선 왕실의 오랜 염원과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영조의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바로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죠. 당시 영조는 이미 첫 아들이었던 효장세자를 일찍 여의었고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의 수건과도 같은, 어쩌면 왕으로서의 가장 큰 책무였을 겁니다. 그런 간절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도세자는 그야말로 온 나라의 희망이자 왕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도세자는 그 총명함과 활달함으로 신료들과 백성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학문에서는 남다른 이해력을 보였고 무예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차기 군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듯 보였죠. 궁궐은 새로운 왕세자의 탄생으로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넘쳐 흘렀고 백성들 또한 먼 훗날 왕위에 오를 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밝게 빛나던 희망의 이면에는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우듯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바로 완벽주의자이자 모든 일에 강박적인 성향을 보였던 아버지 영조와 자유분방하며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아들 사도세자 사이의 미묘하고도 깊은 성격 차이였습니다. 영조는 매사에 빈틈없이 완벽을 추구하며 왕세자에게도 엄격하리만치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가르치고 다그쳤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형식적인 격식과 엄격한 규율보다는 자유로운 사고와 감성,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죠.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서 서로 다른 색깔들이 어우러지려 하지만 본질적인 색감이 달라 미묘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이 부자의 관계 속에는 충돌을 예고하는 불안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어좌에 앉아 왕실의 법도와 군주의 도리를 강조하는 영조의 날카로운 시선과 때로는 서책에 몰두하고 때로는 궁궐 마당을 활발하게 뛰어놀며 생동감을 발산하는 어린 세자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 엇갈리는 부자의 시선과 함께 점차 깊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왕실의 화려함 속에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는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어떤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어긋난 시선 속에서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태평성대의 기틀을 다지며 왕권을 공고히 하려 했던 영조는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었고 자신의 뒤를 이어 조선을 이끌어갈 왕세자를 더욱 엄격하게 단련시키고자 했죠. 이에 영조는 세자에게 나라의 중책을 맡기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니 바로 대리청정을 명한 것입니다.
세자가 직접 국정을 살피고 처리하며 군주의 덕목을 익히기를 바랐던 영조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도세자에게 이 대리청정은 축복이 아닌 무거운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짊어진 막중한 정치적 부담감과 왕실의 복잡한 역학관계는 자유로운 기질을 가진 사도세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죠.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군주의 자리, 그리고 대신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는 매 순간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사에 대한 견해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실책 하나에도 영조는 가차없이 질책하고 꾸짖었습니다. 마치 작은 흠집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이 제자를 대하듯 영조는 세자를 향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그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죠.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낙인 속에서 사도세자의 마음은 점차 병들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번민을 잊으려 했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세자의 불안한 모습은 궁궐 안에 은밀한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다시 영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자 간에 깊어지는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던 노론과 소론 등 당파 세력이었습니다. 노론은 영조의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들은 세자의 불안한 입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세자의 작은 허물조차 과장하고 왜곡하여 영조에게 고했으며 세자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궁궐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음모와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했고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이들보다 자신들의 이득을 좇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이처럼 고립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는 그의 정신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미로에 갇힌 듯 그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깊은 절망감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신, 대신들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사도세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죠. 한때 총명하고 활기 넘치던 왕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와 상처로 얼룩진 한 인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청정은 그에게 정치적 경험을 선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 이 부자의 운명은 파국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불신과 대신들의 압박,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불안감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활기 넘치던 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한 인간만이 남았죠. 대리청정이라는 책임감은 그를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 이 부자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의 내면을 잠식하던 불안은 이제 통제불능의 광증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에는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세자의 섬뜩한 모습이 목격되었고 무고한 궁인들이 그의 분노의 희생양이 되는 참혹한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궁궐 안은 세자의 그림자만 봐도 공포에 질려 몸서리치는 이들로 가득했죠. 그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러한 세자의 충격적인 행동들은 궁궐 안팎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대신들의 상소는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론을 비롯한 강경파 대신들은 더 이상 세자의 기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그의 폐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불안정한 모습을 빌미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이는 영조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죠. 영조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수 없다는 부성애와
왕실의 존엄과 나라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군주의 책무 사이에서 처절한 고뇌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의 광증과 대신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영조의 밤은 깊은 번민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차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괴로워했죠. 하지만 세자의 행동이 더 이상 통제불능의 수준에 이르자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군주로서 영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이모하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영조는 세자를 불러 폐위 교지를 내렸고 이내 궁궐마당에 뒤주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뒤주, 즉 곡식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죠. 아버지는 아들을 그 뒤주에 가두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군사들에게 끌려 뒤주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뒤주에 갇힌 세자는 목마름과 절규 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비명은 궁궐 담장을 넘어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조는 뒤주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되돌릴 수 없었죠. 빗줄기가 뒤주 위로 쏟아져 내리던 그 며칠 동안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만이 궁궐을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8일 후 뒤주 속에서 터져나오던 사도세자의 처절한 절규는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총명한 왕세자로 태어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희망이었던 왕세자의 삶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이 비극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역사의 기록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참혹했던 비극은 과연 어떤 여파를 남겼을까요? 우리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 왕실과 정치에 몰아친 거대한 파동을 지금부터 면밀히 추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는 비통한 결정을 내린 후 과연 어떤 심정으로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 고통과 회한은 실로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 확인되자 영조는 뒤늦게나마 세자의 존호를 사도로 올렸죠. 이 사도라는 시호는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아들을 향한 영조의 복잡한 감정, 즉 깊은 후회와 사무치는 비통함이 응축된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비극적인 종말이 자신의 부덕 때문이었다고 자책하며 이 참혹한 사건을 덮으려는 듯 대규모에도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단한 노력도 뒤주 속에서 맺힌 한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었을 테죠. 이 비극의 가장 깊고 아픈 상흔은 어린 세손,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대왕, 이산에게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목도해야 했던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평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죠. 정조는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천명하며 자신의 정통성과 함께 아버지의 복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온 세상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는 당시 권력을 장악했던 노론 세력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정치적 암투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혈융원, 즉 지금의 육릉을 조성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수원화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묘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정조의 굳건한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사도세자 사건은 단순한 한 왕실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버렸죠.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 세력 간의 당쟁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의 비행을 극대화하며 그의 폐위를 정당화하려 했고, 반대편인 시파는 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주장하며 복권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정조는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당쟁 속에서 탕평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의 파벌 싸움을 넘어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개혁 정치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왕권을 굳건히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쉼없이 나아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도세자의 죽음은 수많은 역사학자와 대중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정신병을 앓아 폭정을 저지른 광인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당시 노론 세력의 음모와 영조의 정치적 압박이 만들어낸 비운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최근에는 사도세자의 행적을 단순히 개인적인 정신질환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맥락과 권력 다툼 속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의 잔혹한 속성과 치열했던 당쟁의 폐해를 응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세자의 비극은 한 가족의 불행을 넘어 조선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고 후대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귀주 속에서 터져나온 한 맺힌 절규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애증, 노론의 끈질긴 압박, 시대의 병폐, 그리고 한 개인의 고통이 뒤섞여 만들어진 그 절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과 깊은 성찰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과 가족,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첨예하게 충돌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비극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역사의 기록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고 표면적인 사실 너머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역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시대의 비극을 성찰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고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정조가 즉위 후 펼쳤던 치열한 개혁과 정치적 투쟁이 전말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